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 간 폭행과 살인까지 일어나겠습니까? 급기야 정부가 아파트 바닥 두께를 좀 두껍게 하면 늘어나는 비용을 분양가에 덧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죠. 층간소음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가 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내놓았는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층간소음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까, 고통을?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고부터 해서 지금까지 층간소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걸 언제 느꼈느냐, 즉 그의 정도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이제 2001년도부터 쭉 통계를 내다 보면은 1년에 해마다 살인 사건이 꼭 한 3-4건씩은 꼭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예,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출기차게 발생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통계를 냈는데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는 곳에서 통계를 낸 걸 보더라도 19년도까지 건한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3년도입니다. 19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2만 건 전후로 민원이 이제 전국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2배 이상, 4만 건 이상이 증가하는 쉽게 말해 폭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게 폭발을 하고 폭증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제 이런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층간소음 갈등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정부가 대책도 없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이 층간소음에 좀 취약한 그런 방식인가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구조로만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구조가 등장을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는 위층에 소음원이 발생을 하는 소음원을 발생하는 뭔가 있는 한에는 무조건 층간소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9% 가까이가 벽식입니다. 벽식이라는 것은 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자체가 이제 벽식인데 벽 자체가 일체형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층에서부터 해서 쭉 예를 들면 30층이면 30층까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벽식은 일체형이다 보니까 5층에서 해머라든가 무거운 망치로 때려버리면 이 진동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도 5개층 이상은 영향을 주게 되는 벽식 것이죠. 구조에서는. 그래서 실 자체가 하나에 위에서 예를 들어서 또는 아래층에서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음을 듣게 되는 하나의 공간 자체가 완전 하나의 음원이 되는 것이죠. 수음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달되는 어떤 부위 자체를 좀 줄이자, 전달력을 줄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라멘조, 기둥식이 되는 것이죠. 기둥식이요. 쉽게 말하면 이 벽을 보면은 전달되는 것이 넓은데 이 자체를 기둥으로 좁혀버리면은 전달되는 곳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어떤 차원으로 해서 지금 기둥식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우리가 벽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이 전달이 좀 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감 대책을 좀 내놓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이? 오늘은 그때 1차로 발표된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양 보정료를 할인을 해준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어떤 경우일 때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냐, 쉽게 말하면 이자를 좀 줄여주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인데 슬라브 두께 자체를 예를 들어서 두껍게 이 기준이 지금 210mm인데 21cm입니다. 21cm보다 좀 더 알아서 두껍게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등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층간소음이 최소 등급이 4급이 있고 좀 더 잘 지으면 3급, 2급, 1급으로 가게 되는데 1급으로 짓게 되면은 이 보정료 할인율 자체는 30%까지 가겠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인데 예. 이게 이제 중량 충격음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공에서 중량 충격음. 예. 무거운 소리가 울린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1급을 맞추고 2급을 맞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력이 요하고 있는 건데 시공에서는 기술이 요하다 보면 비용이라든가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 않고 그냥 최소 등급인 4급만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원장관께서 이런 부분들의 요소는 정확히 짚으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급으로 상향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했을 땐 그만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부분은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독려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료를 좀 깎아주기도 하고 또 이 바닥 두께 아까 기준이 21cm라고 했잖아요. 더 두껍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가에 얹을 수도 이번에 있게 해주는 건가요? 그죠. 분양가 자체에서도 그 들어간 비용만큼 더 추가로 올려도 된다. 쉽게 말하면 분양가가 올라가도 괜찮겠다.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마다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라습니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 2003년, 4년에 시행이 되면서 이게 가구당 분양가가 한 500만 원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가구당. 그걸로 인해서. 층간소음으로. 그래서 2014년에 갔을 때도 분양가가 또 올라갔었고 이번에서도 아마 이런 바뀌었을 때는 가구당 아마 우리가 물가를 봤을 때 한 17년이 흐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막 한 3천만 원 가까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두께를 조금 얼마 정도 조금 두껍게 하는데 그 정도나 분양가가 올라가요? 지금 큰 어떤 회사에서는 시공회사, 대형 시공회사에서는 한 23cm, 25cm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해 주겠다. 추가로 이제 뭔가를 혜택을 주겠다라는 측면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한 3천만 원 정도 분양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는 평균을 아마 잡고 있지 않을까 가구당. 그러면 조금 건설적인 문제인데 3천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게 건설 회사들이 선택을 할까? 할 경우 주민들이 그걸 찬성을 할까? 조금 내일 더 부담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뭐 항상 그게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그 시공회사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때 기준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2003년도, 4년도에 이제 4년, 5년 일 만들어지면서 시공회사가 오히려 역으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준안을 적용하면 만들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렇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씩 간다. 이래서 시공회사가 오히려 반대를 잘 생각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급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1%가 그 당시에 51, 그건 한 20년 전이죠. 51%가 분양가 상승해도 괜찮다. 단 조건이 51%가 단 조건이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걸 확보를 해둘라. 그래서 그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냥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 기대에 차서 쭉 지금까지 왔었는데 막상 이제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줄어드는 것이 없었다. 이게 더 민원이 더 폭증을 해버린 하나의 원인 제공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더라도 정말 층간소음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그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조금 이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회사나 주민들이나 앞으로 입주민들이나. 그죠. 이번에는 아마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속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항상 전제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 만약 왜냐하면 층간소음에 오래 시달린 분들은 위층 사람을 정말 올라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심적으로는 살인하는 심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좀 안 좋은 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고통이 크다 이거죠. 살아가시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분양가가 좀 높은 곳에 가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많으세요. 그런데 망설이는 것은 과연 내가 저기 들어갔을 때 괜찮을까? 이거는 항상 퀘스천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렇게 두께가 지금 21cm에서 아까 23cm나 뭐 25cm까지 가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매트를 요번에 이렇게 까는데 예, 매트 맞습니다. 사는데 뭐 돈을 좀 빌려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저리로 이제 융자를 해주겠다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이거는 이제 구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기존 주택에?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중점을 뒀던 것은 신축 아파트에 지을 때 하는 어떤 부분이었다면 이제 그럼 구축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축인데 예. 구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안 자체로 이제 나온 것이 그러면 이 매트를 깔면은 이제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뭐 전실에 깔게 되는 거죠. 안방, 작은 방, 거실, 부엌 뭐 이렇게 전체를 깔게 되는 어떤 부분들을 할 땐 이제 저리로 융자를 좀 해주겠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활로를 하나 열어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굉장히 저희들 경험상 봤을 때 굉장히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신축에 비해서는. 왜 그러나요? 매트라는 우리가 이제 층간소음에서 한 뭐 저희들 1년이라는 것을 기준이 잡는 것은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소음 문제만 있는 것 같아도 1년 정도 지나면 감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감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윗집 아랫집 분들이 부딪히다가 소음으로 부딪혔지만 하다 보니까 서로 기분이 나쁜 상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는 소음 문제는 한 20%고 1년 지나면 감정이 80%입니다. 거기에다가 귀가 트인 상황이다 보니까 위층에서 매트를 아무리 깔고 두꺼운 매트를 깔아 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랫집 분들은 다 들린다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위에 소음이 딱 잡히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계속.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윗집에서 언제 일어나고 언제 그 화장실을 갔다가 식사를 하고 출퇴근을 해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수면에 취하는지를 다 그까지 알 정도로 알고 있는. 민감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예민해진다는 우리가 거죠. 이제 뭐 예민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상태로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매트를 깔더라도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매트를 깔아서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매트 자체를 깔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도 좀 주시는 것도 좋다. 주의사항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매트 까는 거로 인해서 구축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형태의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이 부분 자체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은 그 이외의 효과는 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든가 뭔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전제 조건을 좀 달아줘야만 이게 더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난 4일에 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먼저 사후 확인 제도가 지금 실시된 거죠? 그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는 이게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반응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그동안은 평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이제 규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는 이 보고서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 기준으로 지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그 사업 평가를 통해서 무조건 이 부분 준공 평가를 할 때 짓고 난 다음에는 법적으로 무조건 준공 서류에다가 넣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사업 평가의 큰 골자인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 평가라는 부분이 이 부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다듬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사업 평가라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 들으시기에는 새로운 거지만은 그동안 또 계속 하고 있었다.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인 기준은 아니랐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준공 때는 이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 평가에 대해서 너무 방점을 찍는 것은 아마 나중에 조금 다른 문제가 양상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뭐 워낙에 심각해서 이 갈등이 이제 바닥 두껍게 하면 좀 인센티브 주고 매트 사는데 돈을 좀 빌려주고 뭐 어떻게 다 해결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층간소음. 뭔가를 독려한다라는 차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급에 굉장히 상향을 시킨 등급에다가 맞추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구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 층간소음 문제를 정부와 시공회사가 기준 잣대를 맞춰서 소비자들이 따라오는 방향이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니까 당신네들은
여기 와서 살면 될 거야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소비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점이 있으니까 이 소비자의 관점에 맞춰서 정부와 시공회사가 이제는 여기에 맞춰야 층간소음에 하나의 이제 길을 열지 않을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도 그 길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대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